안녕하세요. 미술심리 상담사 1급을 강의하게 된 박영지입니다. 50차시 동안 미술심리 상담사 1급 과정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시부터 5차시까지는 미술치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림 진단 도구들이 있는데요. 2급 과정에서 알아봤던 거 말고 좀 더 다른 추가적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 진단 도구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6차시부터 10차시까지는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미술 치료에서 이론을 각자 이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차시부터 13차시까지는 집단 미술 치료와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노인을 이제 미술 치료하는 장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그래서 그런 노인 문제와 노인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4차시부터 16차시까지는 이제 색채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미술을 이제 하다 보면은 미술 작품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색, 그리고 형태, 구도, 그리고 어떤 터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제 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17차시부터 32차시까지는 이제 정신병리에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내담자를 이제 잘 도우려면 내담자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정신병리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어떤 상담이나 치료 말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또 다른 곳으로 연계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치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3차시부터 36차시까지는 이제 미술 치료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매체죠. 그래서 그 미술치료 2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매체들을 이번에 어떤 매체들이 있고 어떤 치료적인 속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차시부터 43차시까지는 이제 가족 미술 치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족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족의 역동, 가족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 내담자의 어떤 문제가 더 이렇게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 안의 역동, 그래서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족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차시와 45차시는 미술 치료가 어떤 임상 장면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미술 치료사로서 어떤 역할 그리고 미술 치료사로서 어떤 점들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6차시부터 50차시까지는 실제 내담자와 이제 제가 치료사가 돼서 상담 장면을 시연을 할 건데요. 이제 상담의 초반을 어떻게 들어가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작품과 내담자를 연결을 시켜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지 이 치료사의 개입, 어떤 질문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담 장면을 보시고 실제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장면을 보시면서 또 내가 저 치료사라면 이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았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담을 시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인 KHTP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술치료의 여러 가지 그림 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 나무, 사람 검사인 HTP의
HTP 그림 검사의 동적, 역동성을 부여한 KHTP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집, 나무, 사람을 그린 검사가 HTP 그림 검사였죠. 여기에 동작성을 부여한 KHTP 그림 검사인데요. 그래서 HTP 그림 검사에 동작성을 부여한 KHTP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HTP 그림 검사는 여러 임상가들이 HTP 그림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유용성을 인정을 했지만 그 HTP의 임상적 가치의 제한점을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HTP 그림 검사는 이 벅에 의해서 창안이 됐는데 이 벅은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HTP 그림 검사는 정신병리학적 상황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표준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기질성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리적 진단적 사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HTP는 이 지시들이 각 종이에 각각 다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그림들의 행동이나 어떤 상호작용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벅이 본질적으로 프로이드 학파에 기초를 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학 내에서만 적합하도록 모든 자료와 상징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KHTP는 번에 의해서 창안이 됐는데요. 이 번스는 HTP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동성을 부여한 이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HTP의 역동성을 도입시킨 이 동적, 집, 나무, 사람 그림은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KHTP의 해석에 있어서도 매슬로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해서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KHTP는요, 역동성을 부여한 그림 검사로서 우리가 역동성이, 즉 동작성이 부여된 그림 검사가 또 있죠. 동작성을 부여한 그림 검사가 KFD, 가족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 즉 가족의 역동성을 보는 거 하고요. 그리고 KSD, 즉 학교 상황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그림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FD는 가족의 역동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시각적인 은유를 부여해주고, KSD는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시각적인 은유를 보여주는 그림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들 세 가지 역동적인 기법에서 오는 정보를 결합시킴으로써 아주 큰 시각적인 은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HTP 그림 검사의 목적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자기나 가족 그리고 학교 에너지들의 기반 속에서 개인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림 검사이고요. 그리고 그 서로 관련되는 이 역동적인 그림들, 즉 KFD, KSD, 그리고 KHDP 이런 그림 검사들의 상호 관련성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가족 치료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KHTP의 유용성을 더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사적 기법들과 그리고 발달 심리 사이에 하나의 다리를 제공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또 투사적 기법들과 동양적 사고 사이에 또 하나의 다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KHTP 그림 검사의 실시 방법은요. 첫 번째 이제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은 A4 용지하고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TP는 집, 나무, 그리고 사람을 2장을 그리죠. 그래서 총 4장의 A4 용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각각의 그림을 각 한 장씩 그려내는 그림 검사인데, 이 KHTP는 한 장의 종이에 집과 나무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한 장에 다 그려내는 그런 그림 검사입니다. 실시 방법은 준비물을 제시하고 지시어를 말을 하는데, 이 종이에 집과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는데요. 사람은 전체 모습,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리는데 사람을 만화나 그리고 막대기 모양으로 그리지 않도록 그리지 마시라는 그런 지시어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은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누구의 집이고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무는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려진 나무가 마음에 드는지 등 몇 가지 질문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KHTP 그림 검사의 그 발달적 모델에 의한 해석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HTP 그림 검사를 개발한 벅은 정신분석가죠.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적 기반에 의해서 해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HTP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신병리적 진단적 사용에 중점을 두었고, 정신분석적 내에서만 접근하도록 자료와 상징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KHTP는 번스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고, HTP의 해석 체제에 있어서 이 메슬로의 발달적 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전체로서 인간을 보는, 즉 건강하지 못한 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면도 보면서 한계성뿐만 아니라 잠재성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였죠. 이 KHTP 검사의 해석은 성격의 여러 면을 밝혀나가기도 하는데요. KHTP의 해석에 있어서 그 HTP의 해석을 바탕을 두고 있는
KHTP 해석의 바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이 KHTP는 이 매슬로의 발달적 체계 적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슬로의 발달적 모델이 적용된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잠재력을 고려해서 인간을 보는 매슬로는 우리에게 성장의 수준을 정해줄 발달적 모델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 매슬로의 모델을 투사적 그림에 적용을 시킬 때 약 5단계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거를 욕구 체계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단계를 알아보자면요. 먼저 1단계가 생활에 대한 소속감이 되겠습니다. 생활이나 생존이나 안전, 그리고 일상에 대한 욕구들에 대한 것들이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는 이제 신체에 대한 소속감이 되겠는데요. 신체에 대한 수용이나 신체 탐닉과 잠재성에 대한 통제력 추구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인데요. 지위나 성공, 그리고 존경, 그리고 힘에 대한 추구에 대한 욕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소속감, 즉 동정심과 사랑을 주고 그리고 양육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5단계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소속감으로서 사랑을 주고받고 자아 실현을 하고 창조성에 대한 욕구 등이 이제 5단계 발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슬로의 체계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변화와 수용을 하는 개방 체계라고 하는데요. 폐쇄 체계의 사용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연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HTP에 대한 분석에서 집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생활의 물리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무는 생활 에너지와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사람은 감독자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체계가 이 5단계뿐만 아니라 6단계, 7단계까지 있는데, 이 6단계와 7단계는 현재의 심리적 도구를 초월한 것으로서 이 KHTP에서는 5단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접근형과 회피형으로 나눠집니다. 즉, 접근형을 다른 말로 공격형, 그리고 회피형을 또 수동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KHTP 그림을 분석할 때 고려할 사항은요, 첫 번째는 검사자가 KHTP 그림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KHTP뿐만 아니라 모든 그림 검사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그 느낌에서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당신은 무엇과 누구를 보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이 그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또는 건강해 보이는지 약해 보이는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과 나무, 사람의 각각의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집은 적대적인 세계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또는 집이 붕괴되어 있거나 텅 비어 있거나, 또는 활기가 없어 보이는지, 그리고 집이 성공함이나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이 집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는지, 또 가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또 활기가 보이는지, 또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숨겨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무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리고 나무가 집에서 가까운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각각의 그림들에 대한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즉, 큰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이제 크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게 큰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거리와 배치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집 다음에 무엇이 있고, 나무는 집과 사람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집 밖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집과 나무는 밀착이 되어 있는지, 또는 집과 나무 또는 사람이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은 나무와 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인지 부정적인 상호작용인지, 또한 해나 달, 이런 상징적인 것이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의 양식을 살펴보는데요. 도화지 하단에 그림이 일렬로 그려져 있는지, 또는 상단에 일렬로 그려져 있는지, 구분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가장자리에 그려져 있는지, 조감도식으로 멀리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포위되어져 있는지, 어떤 그림의 양식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살펴볼 요소들은 이제 행위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육적인지, 또는 의존성이 보이는지, 어떤 적대감이 보이는지, 또 공격성이 보이는지, 그리고 죽음이나 또는 삶, 또 지지적인지, 어떤 것이 은폐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징들, 그림이 나타나는 어떤 상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KHDP의 행동이나 양식, 그리고 상징들은 이 KFD나 KSD와 같은 다른 동적 그림 검사에 있어서 행동 양식이나 상징들과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상징들이라고 하면은 뭐 해나 달, 또 동물들, 사물들,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KHTP에서 그림들의 부착 또는 거리, 그리고 순서와 크기 등의 해석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밀착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밀착이 집에 대한 사람의 밀착인지, 그러니까 집과 사람이 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무와 집이 밀착되어 있는지 등, 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밀착된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명백하거나 순탄한 인생의 행로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HDP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의 순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그렸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서 열을 지어서 집이나 나무, 사람을 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순서에 이 순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가장 먼저 그리는 경우는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 에너지와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유형인데요. 하지만 이제 가끔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살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림에서도 종종 나무를 먼저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위로 향하고자 하고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 또한 나무를 먼저 그리는데요. 어떤 해석을 가치 있게 하려면 전체 KHTP의 부분으로서 나무를 보아야 하고요. 나무가 부착되어 있는지 또 죽어 있는지 어느 쪽을 향해서 굽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런 정보를 같이 탐색하는 것이 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집을 먼저 그린 경우는요. 세상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생존을 위한 욕구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나 또 신체 욕구 또는 강박관념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나 집은 또 성공이나 또는 성공에 대한 멸시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양육을 위한 가정이나 양육을 주고받기 위한 가정, 또 창조적이고 즐거운 장소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먼저 그린 경우는요. 세상에 대한 소속감의 통제와 관련된 관심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체를 드러내고 싶거나 또는 숨기고 싶거나 또는 성공을 보여주거나 혹은 성공에 대한 경멸에 대한 표시이거나 그리고 양육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즐겁게 주고받는 사람이거나 만일 자신 이외의 사람 즉 영웅이나 영웅적이지 못한 인물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에 나타난 양식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양식들에는 밀착 또는 구분 그리고 가장자리 그리고 포위 그리고 도화지 상단에 잘려진 대상 하단에 잘려진 그림 또는 하단에 줄지어 서서 그린 그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밀착을 보자면 둘 혹은 두 개 이상의 그림이 밀착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생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성장을 방해하는 뒤얽힌 인생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종 발견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성장을 방해하는 복잡한 그물 같은 망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종종 발견되는데요.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는 뜻이고 너무 복잡하다는 뜻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분화가 있겠는데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직선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그런 그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사람도 구분화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고립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철회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한 거부감이나 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감정들에 대한 거부나 혹은 의미 있는 감정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나이 어린 나이 드는 청소년들보다 적게 구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자리에 그림을 그려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개입이 없는 수동적인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문제나 토론의 주변에서 머물기만 하고 보다 깊은 수준에 관련되는 것을 저항하거나 방어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위되어 있는 그림이 있겠는데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그림들이 대상을 둘러싸는 선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넘기의 줄이나 또는 집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협하는 개인들을 고립시키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화지 상단에서 잘려지는 대상인데요. 도화지 상단에서 잘려진 그림은 나무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힘이나 우월에 대한 갈망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싫어하는 환상적인 사람의 경우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화지 하단에 잘려진 그림들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그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갈망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신체 부분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서 종종 보여집니다. 또한 죄의식이나 열등감과 관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화지 하단에 줄지어서 그려지거나 또는 음영이 그려져 있거나 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가족과 안정에 대한 갈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쪽에 쭉 줄지어서 그려진 그림들인데 주로 이제 구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심한 불안이나 걱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정서적으로 혼란된 청소년들의 그림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화지 하단에 지면선이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 불안정한 가족들이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나타나고요. 정서적으로 혼란된 청소년의 그림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림의 밑에 나타나는 지면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 아래에 선을 그리거나 또는 음영을 넣거나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정을 시키기 위한 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그림의 내용이나 역동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위협을 받게 될 경우에 어떤 두려움을 느낄 경우에 보다 안전한 두 번째 그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KHDP에 적용된 매슬로의 발달적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접근형과 회피형으로 나눠서 구별이 됩니다. 먼저 1단계는요. 기본 생활에 대한 안정과 음식, 그리고 성, 보호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형은 집, 나무, 사람의 그림에서 공통적인 분위기는 외부의 접근에 맞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이 1단계 접근형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집은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집의 경우 요새나 감옥과 같은 모습으로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접근이 제한되고요. 문이나 또는 그 문의 손잡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 그림의 경우에는 갈쿠리 같은 손톱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가시 모양의 나뭇가지와 나무가 기어 오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인물화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외모나 무기 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의심하는 표정 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단계 이제 회피형은요. 집, 나무, 사람의 그림에서 공통된 분위기가 공허하고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집은 부서지기 쉽고 붕괴 직전이고 낡고 약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고요.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나무는 건강하지도 않고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한 줄기가 좁고 잎이 없거나
드문드문 있는 경우에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또는 비틀려 있고 성장도 방해받고 있는 모습에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가지와 잎이 아래로 처져 있고 구부러져 있거나 말라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의 나무 그림이 1단계 회피형이 되겠습니다. 인물화의 경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괴로운 표정, 슬픈 표정 등이 보이고요. 내적으로는 죽어 보이거나 또는 교활해 보이는 모습 등이 나타납니다. 또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달이나 물과 같은, 즉 우리가 달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박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은 우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런 상징물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신체에 대한 욕구로서 안전에 대한 욕구, 즉 안전, 질서, 신체에 대한 수용이나 신체에 대한 어떤 잠재성에 대한 통제력 추구를 말하겠습니다. 이 2단계의 접근형으로서는요, 집의 개방이나 돌출, 벽 등은 신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성적인 특성들이 그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집그림은요, 강조된 굴뚝이나 창문, 또는 성적인 상징의 촛불이나 둥근 형상, 그리고 화환들이 드러나고요. 나무의 경우는 잎이나 가지들이 남근 모양을 상징하고 있고, 또는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둥근 형태의 타이어 등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인물화의 경우는 남성은 근육질이고 여성은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이 강조된 그림들이 나타나고요. 또는 의복이나 머리 또는 보석 등등이 강조되고 유혹적인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2단계 회피형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지워지거나 그리고 감춰질 수 있는 음영이 있고 어떤 성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게 회피형의 특징이고요. 집의 경우 심미적이지 못하고 거부감이 나타나고 딱딱하고 엄격한 느낌의 집이 나타나고요. 나무의 경우는 생략되어 있거나 부분이 감춰져 있거나 그 음영이 들어져 있거나 또는 썩거나 떨어지는 열매 등이 그려져 있거나 부러지거나 갈라진 가지 등이 표현이 됩니다. 인물화의 경우는 부분이 숨겨져 있거나 신체가 가려져 있고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요. 신체나 나무 줄기에, 그러니까 즉 나무나 사람 그림의 X 모양의 표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 욕구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겠습니다. 접근형은 집은 성공이나 지위, 권력과 존경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고요. 그래서 집이 현대적이거나 값비싸 보이고 또 풍경화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나무의 경우는 강하고 크고 화려하며 크고 화려한 외관적인 모습이고요. 가지들이 소유하려는 듯이 움켜진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는 균형이 잘 잡혀있지는 않고요. 성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나 지위나 존경에 대한 추구가 보여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회피형은 집그림은 성공하지 못한, 즉 고급스럽지 않고 누추하고 또는 집에 대해서 어떤 집그림에 대해서 어떤 냉담한 분위기가 표현이 되고요. 나무의 경우는 가지들은 크지만 밖으로 뻗어 있지 않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경우는 세련되지 못하고 가난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낡은 옷을 입은 듯한 그 표현이 되는데, 이 낡은 옷들은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문화적인 집단에 속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단계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한 소속감으로써 동정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림들이 이 4단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통일된 조화가 보이고 집은 따뜻하고 보호적이고 그리고 양육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의 손잡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요. 꽃과 장난감, 또 애완동물 등이 나타납니다. 또는 집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느낌이 그런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커튼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따스함과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무는 양육적이고 우호적이며 자양분을 주고 보호적인 느낌이 들고요. 떨어져 있는 과일이나 열매 등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양육적이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보호적인 느낌이 드는 그림이 이 4단계 되겠습니다. 자, 5단계는요, 자신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소속감이 표현된 그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도 모두 수용하고 따뜻한 느낌, 또 자연스럽고 조화된 느낌의 그림이 5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나무는 꽉 차 있고 완전한 상태이고 위와 밖으로 뻗어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가지들은 부러지지 않고 생기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그림이 나타나겠습니다. 인물화의 경우는 사랑이나 어떤 균형의 느낌을 주고 또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5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KHTP에 대한 상징들이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이제 구름의 경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불안한 느낌이 있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혼란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림에서, 구름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한 기분, 음울한 기분, 그리고 이제 기차는 힘에 대한 어떤 욕구나 인식, 꽃은 이제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냉장고는 이제 박탈과 박탈에 대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요. 눈사람은 정서적인 박탈과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과 다른 어떤 우울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은 어떤 따뜻함에 대한 욕구, 온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어떤 주장성에 대한 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실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은 이 내담자는 나무를 가장 먼저 그렸고요. 그래서 나무를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은 생활 에너지와 어떤 성장을 중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집과 사람이 지금 거의 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밀착된 것으로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특이한 것은 지금 사람이 집을 수리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어떤 불안정, 부적절, 그리고 어떤 변화해야 되겠다는 욕구,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지금 집을 고치는 그림으로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아까 메슬로의 발달적 단계로 보자면 집의 문이 둥근 모양이고 집의 형태는 어떤
감옥이나 그 기울어 어떤 허물어지고 있는 듯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1단계는 아니고 어떤 성공적이거나 어떤 부유한 집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3단계는 아닌 2단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나무도 또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쭉 그래도 위쪽으로 많이 뻗어 있는 그림 형태와 또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지금 뒷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단계 정도의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요, 가장 특징적인 게 지금 집과 나무가 많이 밀착이 되어 있고 나무가 집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죠. 밀착의 그림 양식의 대표적인 그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담자는 가족과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고요. 또 사람이 지금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밀착과 지금 포위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집을 가장 먼저 그렸는데요. 집을 가장 먼저 그릴 경우에는 이제 세상이나 어떤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큰 내담자였고, 그런 것들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정말 특이한 그림이죠. 지금 집과 나무가 밀착되어 있고, 집과 나무가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어떤 지금 나무, 또 다른 잘려진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듯한 그런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요. 집과 나무가 밀착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떤 분리되지 못하고, 생활 사건과 분리되지 못하고 해결 어떤 능력도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담자는 지금 집과 나무에 비해서 사람이 굉장히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그 각 개인, 본인의 어떤 쾌락적인 본인의 어떤 욕구에 더 크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KHDP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